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은 지고 윤석열은 뜨고 최근의 정가의 화두입니다.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이미 40%대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점차 떨어져서 곧 20%대까지로 추락할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은 지금 자기 대권 주자로서 파죽지세인데 대권 가도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직 윤석열은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를 해도 어느 길로 갈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불분명한 것이죠. 이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과 같이 갈지 아니면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지 이런 여러 가지도 다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4일날 검찰총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 아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죠. 김형석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지난 금요일 한 2시간 동안 연희동 김형석 교수 자택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그런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단독 기사를 놓친 중앙일보가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해서 김형석 교수에게 여러 가지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는 윤기중 역시 같은 김형석 교수와 같은 연세대 명예교수죠. 그래서 윤기중 교수와의 인연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김형석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오늘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6면 톱으로 뽑은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101세 철학자 김형석에게 물었다. 정치해도 될까요? 자, 정치는 이미 결심을 했겠죠. 그런데 정치해도 될까요? 이것은 어떤 본인의 명분을 찾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원로 철학자에게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답을 들어서 그것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이 신념으로 삼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만난 인물이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또 거기서 첫 질문이 정치다. 정치해도 될까요? 이것이 윤석열의 첫 물음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답변은 애국심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국민을 위해 뭔가를 남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해도 괜찮아요. 사심이 없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은 윤석열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려는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김형석 교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먼저 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가겠다고 전해서 이루어졌다. 같이 간 모양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JTBC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40.8% 지지율로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을 했다. 이 기사도 같이 실었습니다. 10% 중반에 머물던 윤석열 지지율은 이달 초 총장직 사퇴 이후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은 16.8, 이낙연 11%, 여전히 10%에 머물러 있는데 윤석열은 40%대에 올랐다.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선 전국이 되고 또 어떤 대권 주자들이 쫙 등장을 하면 대권 주자 신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죠. 어떤 정책 이념도 그렇지만은 심지어 본인의 주량, 어떤 습관, 주변 친구들, 학교, 그리고 출신 고향 이거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둔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 그리고 뿌리가 뭐냐, 이것을 심층 보도를 하죠. 탐사 보도까지 막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도 지금은 그런 반열에 올랐죠.
그런 반열에 올라서 조상이 누구냐, 뭐 파평윤 씨 이것을 많이 알려줬죠. 그런데 오늘 세계일보 인터넷판에서 흥미 있는 기사가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 대세론이 일어나니 시조묘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자, 포항에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 시조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시조묘 사진도 있고요.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유력한 대권주자, 차기 대통령 자리에 가까이 올라갔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 1위 봉자산 자락에 있는 봉강제라고 있는데 봉강제는 경북도 문화재 자료 201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태조 왕건을 도와서 개국 공신으로 추앙받는 파평윤씨 시조 태사공 윤신달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대선 1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시조묘가 있는 봉강제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는 또 입소문이 나면서 산세와 지형을 보려는 방문객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봉강제 입구 모습이나 봉강제 내부 모습에 대한 사진들도 같이 실려 있고요. 상당히 이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 장군의 35대 손이다. 자, 이런 기사도 있고, 봉강제는 최근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이죠. 윤사모 회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봉자산 자락의 9개의 봉우리 아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당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풍수지리학자들도 반드시 한 번은 둘러봐야 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최근에 파평윤씨 포항종친회를 통해서 방문 의사를 밝히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 대세를 타는 겁니다. 지지율이 40%, 1년 앞두고 40% 정도 나오면은 자기 미래의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물론 그런 그 대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이해창 전 총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1년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대세론을 타는 이런 상황인데, 자, 미래 권력이 뜨면은 현재 권력은 내려앉겠죠. 새로운 달이 떠오르니 그 뜨는 해가 있으면은 지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지는 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는 해가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열성 지지자들이 성의 문 이것을 따서 달로 표현을 하죠. 달빛, 뭐 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달이 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0%대로 오르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곧 20%대로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임덕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일면 톱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34% 문재인 지지율, 집권 후 최저 7을 기록한 문재인 지지율. 그래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도 빨간불이 켜졌다. 적색등이 켜졌다. 레임덕의 전형적인 그 징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리얼미터가 YTN 이래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 일주일 만에 하락을 해서 34.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반면에 4.8%포인트 상승해서 62.2%나 됐고, 이 긍정평가는 전 정부 들어서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28.1, 국민의힘은 35.5, 큰 격차가 나타났죠.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적합도 이 조사에서는 39.1%, 뭐 사실상 40%대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일보도 3면에
국정 동력 마지노선 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선 결과 따라서 레임덕 갈림길에 섰다. 사실상 지금 레임덕이죠. 영이 먹히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은 레임덕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곧 차별화를 시도를 하겠죠. 차별화를 시도를 하면서 아마 탈당 요구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문 지지율 35% 밑으로 해서 집권 후 최저당. 코로나 남북관계로 민심이 악화됐고 LH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서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도 하고 있다.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임기 1년 앞두고 권력 누수 분기점에 들어섰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 지지율 1년 전에 지지율을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2%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31%, YS 28%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34%가 별로 낮은 것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동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어떻게 그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이 국민들이 기댈 곳이 정부뿐이 없으니 그리고 또 거기다 이 열성 지지층들이 계속 버티고 있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열성 지지자도 무너지고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약효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34%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은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일보는 아예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빨갛게 편집을 했습니다. LH 너 문 대통령 지지율 바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구조차 깜깜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친정권적인 신문인데 여기서도 3면에서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합위기. 복합위기라는 쓰면서 문재인 정부 처음 맞는 복합위기. 당도 청와대도 대응 능력은 물음표다. 어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일보에서 출구조차 깜깜하다. 뭐 이것과 같은 맥락의 분석 기사입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이어서 LH 투기가 공정성 위기를 터뜨렸다. 그리고 부동산 민심 악화에 백약이 무효다. 막 이런 분석을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임덕에 문재인 정권이 빠져드는데도 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부동산 적폐 또 촛불 민심 이런 운운을 했죠. 그리고 아직도 검찰개혁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친노 친문의 대모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1차 실패를 했는데 다시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감찰 카드를 꺼내서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인지 정권 유지인지 그것이 혼돈이 될 정도입니다.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박범계 이제 합동감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 3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검찰과 마찰을 예고를 했다. 레임덕에 빠졌는데도 여전히 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이 되고 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윤석열을 자기 대권의 강력한 그 주자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3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